감정가가 26억 8,1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최저가는 13억 1,300만 원 정도로 50%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 건너편에 보면 아멘 충성교회라고 있어요. 이게 평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36만 원이나 됩니다. 이 경매 물건은 그 도로하고 길게 접해 있기 때문에 시야도 좋고 활용도가 엄청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 땅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직접 매수를 해서 한다면 너무나 최적화된 부동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입니다. 날씨 굉장히 춥죠 오늘. 너무 추워요 지금. 지금 촬영하는 오늘 12월 31일 2025년 마지막 날, 저는 이제 이 추위와 싸우면서 정말 돈 되고 괜찮은 물건을 소개하기 위해서 부철주야 전국 방방곡곡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을 하면서도 입이 잘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온 곳은 어디냐면요, 경기도 일산시 덕양구에 있는 덕제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보러 왔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맞아요. 지금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축물 현황상은 근린생활시설인데 지금 현황을 교회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먼저 물건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024 타경 6598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이고요. 토지 면적은 약 500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197평 정도 되고요. 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해요. 왜 그러냐면 감정가가 26억 8,1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무려 몇 번 유찰됐냐면 2회 유찰됐다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돼서 다시 지금 2회 유찰돼서 지금 현재 최저가는 13억 1,300만 원 정도로 50%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물건은 사실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의 부동산 상식을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 필지 기준으로는요 435-6번지부터 총 4개의 필지가 나와 있는데요. 지목을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돼 있어요? 돼지, 답, 돼지. 논으로 사용한 땅의 지목을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답, 과수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농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물건 자체가 돼지랑 농지가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농지증 필요하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지를 취득할 때는 당연히 농지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농지증 발급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농업법인? 정답!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개인도 농업법인처럼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꼭 발급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농지를 우리가 취득할 때는 농지증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농지증을 안 받아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농지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물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지자체에 제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회신이 온 게 이 땅은 사실 기본적으로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증 발급 대상이긴 해요. 근데 예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농지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이 토지를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유가 어떤 사유냐면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증 발급하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는 토지라고 덕양구청에서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선생님, 그럼 입찰할 때 농지증을 안 가져가도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 덕양구청에서 보내준 농지증 미발급 사유를 제출하면 농지증 없이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매각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필지를 가만히 보면 총 4개 필지에 약 500평의 땅인데요.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벽제동 703-8번지, 이게 평수로 따지면 약 221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필지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디스코에 들어가서 봤더니 지목은 국어이면서 국유지 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국유지가 이렇게 도로에 길게 붙어 있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 토지주가 할 수 있는 옵션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토지 점용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소유는 국유지라서 국가 혹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 땅이지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따로 월세 같이 이렇게 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점용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리고 점용을 했을 때 임대료를 1년에 어느 정도 내는지를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2027년 말까지 지금 점용 허가가 나 있고요. 1년에 약 3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지금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221평을 이렇게 쓰면서 1년에 30만 원 내면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요? 완전 싼 것 같아요. 이게 27년까지인데 그 이후에는 또 다시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그냥 점용 허가를 받은 거를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연장을.
예, 두 번째는 지자체 땅을 아예 우리가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불화라고 하거든요. 이 땅을 그냥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땅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불화까지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유치권도 있고 법정재산권도 있는데 이거는 다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뭐 굳이 성립은 되진 않는 게요. 이쪽에 보면 이게 근린생활시설을 이렇게 짓다 말았어요. 거의 뭐 샤시 정도로만 깔면 준공을 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일단 두 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법정지상권 관점에서 보면요. 근저당 설정 시기에 보면은 이 건물이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요. 유치권도요. 경매계에서 현황 조사를 하러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현황 조사를 할 때는 이 건물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기본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걸 낙찰 받아가지고 잔금 납부하고 하잖아요. 그럼 실무적으로는요. 적당한 금액으로 협의를 해서 돈을 조금 주고 가져오는 방법이 제일 그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피디님, 이 땅이 왜 관심 있게 봐서 선정한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최근에 요 건너편에 보면 아멘 충성교회라고 있어요. 그 대지가 1388평이고 실제로 25년 6월 26일 날 7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이게 평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36만 원이나 됩니다. 실제로 우리 이 땅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 경매 물건은 그 도로하고 길게 접해 있기 때문에 시야도 좋고 활용도가 엄청 좋은 장점이 있는데 아멘 충성교회는 되게 입구가 되게 좁고 안으로 쭉 들어가 있는 모양새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 땅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일반 매매로 한번 쭉 찾아봤거든요. 대지 면적이 826평인데 지목이 전입니다. 여기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20억 6천만 원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당으로 따지면 약 250만 원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땅은 지목이 대지이고 네이버 매물로 나와 있는 땅은 지금 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농지예요. 물론 거기도 이 땅처럼 대지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도로에 접해 있고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문제 없다고 하면 개발 행위 허가를 받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게 되면 이 전이 대지로 지목이 변경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농지보다는 대지가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용비도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토목 설계, 건축 설계비 뭐 각종 비용들이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농지보다는 대지가 훨씬 더 값어치가 비싸고 효용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만 밑에 내려가면 자연 녹지에 대지가 113평인데 2층짜리 공장이 있거든요. 이거는 평당 571만 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일반 매매로 나와 있는 시세가 농지 같은 경우는 약 250만 원 정도에 나와 있고 낡은 슬레이트 건물인 공장도 570만 원 정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최저가가 평당 262만 원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단순히 비교를 해봐도 농지보다 비싼 땅이기도 하고 그리고 멀쩡히 2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값어치가 많이 나간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평당 300만 원만 따져도 15억이니까 지금 사실 엄청나게 많이 유찰이 된 거거든요. 선생님, 근데 자연 녹지에서 신축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자연 녹지에서도 일반적으로 막 엄청나게 신축을 하지 않는데 자연 녹지라고 신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법상 요건만 맞추면 신축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자연 녹지는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정도 적용받거든요. 건폐율 용적률이 낮긴 하지만 건축 행위는 가능합니다. 이 부동산에 사실 장점하고 단점이 명확하게 있긴 해요. 이 지역이 사실 보면 창릉 신도시라 아주 그렇게 많이 멀리 떨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쪽이 개발되면서 이제 개발의 압력을 이제 조금씩 확장돼서 받을 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게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시세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최저가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단순히 토지가만 비교를 해서 보여주는데 저기 보이시는 그 2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업종이 그대로 들어오면 활용 가치가 아주 극대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유지 221평을 달랑 30만 원으로 점용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저렴하게 우리가 낙찰을 받잖아요. 물론 단기 매도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근린생활시설과 이 넓은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함에 따라서 이 부동산의 가치는 어마어마해질 거라고 봐요. 손품으로만 여기를 이제 시세 조사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여기가 자연녹지 대지이긴 한데 시세는 어느 정도예요? 자연 녹지
대지가 아니어도 300 정도는 얘기해요, 평당. 그런데 종교부지로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 보니까 그냥 네. 대지로 돼 있습니다. 다만 용도를 어떤 거로 쓰실 건가를 보시고 하셔야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나는 처음 들었는데 건폐율 30%로 바뀌었어요. 아, 건폐율 보통 30%예요? 예, 자율적인 20%인데 20에 80이잖아요. 네. 그 시의 조례 어쨌든 30%로 바뀌었대. 아, 부동산에 갔는데 아 진짜 이 따뜻한 율무차를 타주시니 부동산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씨 너무 진짜 감동을 받았고,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이 주변에 자연녹지 기준으로 전이어도 평당 한 300 정도가 시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 있으면 평당 한 500 정도를 시세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건축법보다는 조례가 더 우선시 되는데 자연녹지 기준으로는 원래 건폐율은 20%인데요. 이 지역은 30%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건물을 올릴 때 기본적으로 좀 유리한 측면이 있긴 하죠. 이제 과거 기준으로는 이게 뭐 대로변에 있고 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그런 부동산 입지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 좀 많이 얼어붙었고 이게 온기가 돌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할 것 같아요. 부동산에 들어갔다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 같은 업종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분한테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2층짜리 너무 근사한 건물이 있고 그리고 주차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컨셉을 갖고 베이커리 카페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직접 매수를 해서 한다면 너무나 최적화된 부동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생각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 부동산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한번 저한테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저도 한번 보고 서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은 2025년 마지막 날 경기도 고양시에 제가 왔고요. 이게 차가 지금도 이렇게 찍고 있는 와중에 차가 엄청 많이 지나가거든요. 차량 유동성이 많은 만큼 이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업종이 들어온다고 하면 너무 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더 괜찮은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